안녕하세요. 똑소리 퀴즈 응급의학과 전문의 고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 아이가 코피 났을 때 가정에서의 대처법과 코피의 원인, 예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코피가 너무 자주 난다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려서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지금부터 코피가 나는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코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단순히 코피만 자주 난다면 대부분 큰 병이 아니고 코를 건드려서, 즉 겉에서 만지는 자극에 의해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처치만 잘하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피는 10살보다 어리거나 50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잘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손가락으로 코를 파는 경우, 반복적인 재채기, 비중격이 휜 경우, 해부학적으로 변형이 있는 경우, 부비동염이나 비염같이 염증이 있는 경우,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 비강으로 산소를 투여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외상이 있었거나 수술 후 상태 또는 종양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고혈압, 만성신부전, 알코올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소아의 경우 혈액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비출혈에 대해 공부하면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실린 논문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임신 시에 출혈성 경향이 심해져 비출혈이 심해졌던 케이스도 있었고, 보통은 혈액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아 시절에 대부분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오다가 성인이 돼서 코 쪽 수술을 시행 후 지혈이 안 돼서 혈액질환을 뒤늦게 진단한 케이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코피는 어떻게 나게 되는 걸까요? 코 속은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얇은 점막이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되면 혈관이 노출되면서 코피가 나게 됩니다. 제 손등이 보이시죠? 손등의 혈관은 피부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 핏줄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피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 속도 점막이 혈관을 덮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 점막은 얇아서 쉽게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피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조한 환경에 있거나 찬 공기를 자주 쐬는 등 점막 자극 빈도가 높을수록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손상을 받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코는 정중앙에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중격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얼굴과 코에 혈액을 공급하는 4개의 혈관 끝부분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키셀바흐 얼기라고 부르는데, 소아의 경우는 특히 대부분 이 부위에서 코피가 납니다. 그렇다면 코피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코피가 나는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코를 틀어막고 고개를 젖혀서 앞쪽으로 코피가 줄줄 흐르지 않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올바른 처치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고개를 젖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코피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다들 살에 걸려 보셨죠? 특히 매운 김치찌개를 먹다가 살에 걸리면 정말 괴로운데요. 우리 기도에 음식물, 화학물질 등이 들어가게 되는 걸 흡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흡인이 되는 순간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고, 흡인된 이후 흡인성 폐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날 땐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양쪽 콧방울 부위를 10분 정도 압박해 줍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없으니 입으로 숨을 쉽니다. 10분, 15분 압박을 유지하면 대부분 출혈이 멈추게 됩니다. 휴지나 솜으로 코를 너무 세게 틀어 막으면 점막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코피가 날 때 혹은 그 직후에 코를 세게 풀거나 손으로 후벼 점막 안을 자극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코피가 멈춘 후엔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코 안쪽에 상처에 바르는 항생 연고를 도포하여 점막 재생을 도우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정에서의 코피 대처 방법: 1.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 2. 콧방울을 압박한다. 3. 입으로 숨을 쉰다. 4. 아이스팩이나 차가운 수건을 코에 대어주거나 얼음물로 입안을 가글해준다.
혈관은 차가운 것에 노출되었을 때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10분 정도 압박 후 손을 떼보고 지혈 여부 확인합니다. 코피 지혈 후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 1. 코를 세게 풀거나 손으로 후벼 점막 안을 자극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2.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벌려줍니다. 입을 벌려주어 코로 공기가 나가지 않게, 즉 압력 변화에 의한 재손상을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3. 건조한 환경을 개선합니다. 4. 상처 있는 부위에 항생 연고를 도포하여 수분 환경을 유지시키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엔 큰 병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혈우병 들어보셨죠?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응고인자가 부족한 유전질환이에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ITP라는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는 혈액질환도 있습니다. 코피도 자주 나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이곳저곳 멍이 잘 들고 점상출혈 또는 자반이라고 하는 피부에 빨간 점 같은 것이 자주 생긴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응고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피뿐만이 아니라 멍도 자주 들고 빨간 점 같은 점상출혈, 자반이 생긴다면 기본 혈구수 측정, PT-APTT라는 응고시간 검사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혈관 손상, 혈관이 뚫려서 피가 나는 경우 일단 혈액 속에 혈소판이 그 자리를 메꾸는 작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을 1차 지혈이라고 합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다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이로 인해 혈액 손실이 많아져 빈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혈구수 측정, 의사들은 이것을 CBC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의 숫자, 분포하는 퍼센티지 등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는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이고 응고인자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땐 PT-APTT라는 혈액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피 이외에 자발적인 출혈의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혈액응고 장애 및 혈액 질환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외에도 흔하진 않지만 종양, 약물 사용 등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잦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여 비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똑소리 채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똑소리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